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에서 보안과 그다음에 공간 정보를 활용한 무선망 설계를 담당했던 전현철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하게 될 내용은 수요자 입장에서 공간 정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부분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좀 그 진흥원이나 혹은 국토부에서 좀 잘 정책을 펴서 좀 확보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5G 그리고 AI 시대에서 공간 정보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그 ICT 서비스 유스 케이스 위주로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아무래도 그 통신사다 보니까 어떤 통신 그 무선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유지하는 그런 위주의 조금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 정보가 최근에 이렇게 좀 부각을 받게 됐는데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스타워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F 시리즈 중에서 스타워즈라는 게 있는데, 요게 영화가 그 1편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 게 아니라 뭐 4편, 그다음에 5편, 그다음에 6편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제 에피소드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 이유가 알아봤더니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어떠한 그 영화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먼저 이제 에피소드 4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 7편까지 되게 이제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인 에피소드 7까지 나왔었는데, 이 컴퓨터 그래픽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에 흥행에 되게 많이 성공을 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이 이제 고도화하면서 이 공간 정보도 수요가 그만큼 이제 잠재해 있던 수요들이 늘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더 많이 찾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시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을 꽤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LTE 폰을 이제 사용하고 계실 텐데, 기존의 이제 이동통신이나 혹은 그 모바일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패러다임을 변화를 시켰는지, 어떤 게 이제 수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제가 만든 장표인데도 이게 잘 안 보여서 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1세대에서부터 3세대 통신이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짧은 기간 동안에 4세대, 5세대로 이제 넘어왔고, 저희가 지금 이제 5G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기에 이제 AI가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패러다임하고 네트워크 기술, 그다음에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대충 이제 대략 살펴보면, 일단 3세대까지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게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에서 모든 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조합이 된 그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기존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에는 이제 통신사가 이제 에코시스템을 주도하게 됐었죠. 그래서 꽤 통신사들이 있기는 있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발전이 되게 급속도로 진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4G 세대인데요. 저희 이제 LTE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LTE를 썼었고, 와 이것도 되게 빠르고 획기적이다라고 했었던 이제 통신 방식이 이제 4G LTE 시대고요. 이게 LTE가 이제 들어서면서 올 IP 시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OTT나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고속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더뎌지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시대가 재편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2, 3년 전에 이제 저희가 상용화를 시작한 5G는 모든 걸 한 번 더 고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IT 시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능형 IT 기술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 2, 3세대에는 한 2, 30년 걸렸는데 점점 이제 그 혁신의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그다음에 이제 뭐 6G 넘어가게 되면
얼마만큼 더 빠른 시간에 혁신적인 기술이 발전을 할지는 조금 저희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기술의 진화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 장편을 나중에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여기 밑에 지금 뭐 기술 패러다임, 네트워크 기술, IT 기술 밑에 이제 공간 정보라고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한 번 더 이 기술 진화에 맞춘 공간 정보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 거다 체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통신사, 그러니까 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다른 LG나 그 KT 같은 경우도 그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한 기술의 패러다임을 많이 이제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텔레콤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9년 4월에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스마트폰 기반의 실질적인 5G 스마트폰 기반의 상용화를 이제 5G 시대를 이제 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살펴봤더니 한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유치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넥티드 카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 AR, VR 이벤트를 위한 어떤 그 문학 경기장에서의 스테디움에서의 여러 가지 이벤트. 작년에 이제 특히 그 비룡이 그 문학 경기장 인천 문학 경기장을 막 날아다니면서 불을 뿜고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꽤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재밌었다라는 호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AR, VR 같은 즐거움 요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글루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김연아 선수가 와서 같이 뭐 이벤트도 하고 이랬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를 넘어서 오토노머스 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업종인 이제 게임 업종 모든 게 다 이제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디테일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가볍게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느냐 요 차이일 뿐이지. 거의 모든 5G 관련된 산업이 공간 정보 기반으로 해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더 드리자면 이제 그 ITU에서 여러 가지 그 선정한 5G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요 수많은 유스 케이스 중에서 여기서 혹시 공간 정보가 쓰이지 않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이제 한 99%? 한 100%는 이제 다 100%가 이제 다 여기 공간 정보에 해당을 하는 내용인데 5G를 특성을 이제 짓자고 한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특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되게 빠른 속도, 그다음에 엄청난 용량,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들자고 한다면 어떤 신뢰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표에서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머신 투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제 MTC 그리고 이제 그 좌우가 MTC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위쪽 꼭지점이 이제 그 넓은 브로드밴드 광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은 되게 많은 그 고용량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저희들이 5G에서 보실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쪽은 수많은 이제 기기들이 소형의 기기들이 접속을 해서 어떤 상호 액션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IoT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은 이제 정말로 짧은 반응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오토노머스 카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된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카테고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하고 있거나 혹은 체감을 조만간 할 수 있는 5G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5G가 있었기 때문에 공간 정보도 이런 그 주목을 받게 된 거고 같이 이제 상승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조만간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그 체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으실 때 공간 정보가 이런 그 케이스별로 이런 유스 케이스별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공간 정보 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제 뽑아본 내용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몰입형 그 미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5G를 기반으로 한 5G와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유스 케이스 중에서 그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어떤 게임,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 보안 시장, 그리고 텔레콤 본연의 이제 영역인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된 활용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게 이게 맞죠? 이게 몰입형 저희 체험입니다. AR, VR이고요. 일단 소셜 VR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같은 그 컨텐츠를 이제 AR, VR 그 구글이죠. 고글 같은 걸 써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던 작년에 이제 그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었던 비룡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클릭을 좀 해주실래요? 네. 요게 그 상당히 그 거기에 계셨던 그 문학경기장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공포의 전조에 조금 귀엽지는 않죠. 귀엽지는 않은데 약간 불도 뿜고 저렇게 둥지도 틀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당히 텔레콤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이게 솔직히 아주 높은 하이테크닉은 아니지만 그 기획도 좋았고 아이디어도 뛰어났다라고 이제 호평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까 이것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TE나 뭐 3G에서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반응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통신망과 어떤 컴을 해서 그 신호를 주고받았을 때의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게 준실시간이 아니라 이건 거의 완벽하게 실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카 같은 경우 더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빠르게 뭔가를 위기 사항을 발췌해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5G가 거기에 적합한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텔레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불량품을 발라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상당히 고품질의 그 CCTV 카메라가 이제 그 전 라인을 일단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5G MEC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거를 디텍션해서 발췌를 해라, 그래서 사후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됩니다.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AI 요소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고장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고장이 없이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는 공장까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저는 게임을 이렇게 그닥 즐기진 않지만 그 텔레콤이 이제 뭐 다른 해외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만큼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고, 이거는 실내 공간 정보가 됐건 실외 공간 정보가 됐건 아주 디테일한 공간 정보를 어떻게 하면 라이트하게 되게 핸들링하기 쉽게 다룰 수 있는 거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향후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서의 그 공간 정보가 무겁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그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더 큰 데이터도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어떤 응용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주행 차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주행 차인데요. 텔레콤도 자율주행 차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보면 그 통신망과 그다음에 비클 플랫폼, 그다음에 HD 맵이 이제 다 아울러서 그 어떤 안전과 그다음에 이런 직결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연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 그 혼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HD 맵이 자율주행에서
100%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HD맵은 정말로 꼭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율주행 차는 원래 그 차 주변에 센서들이 많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HD맵은 디폴트가 아니라 어떤 그 안전성이나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D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기술들에 의해서 자율주행차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HD맵은 이제 공간정보 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HD맵은 100%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조금 클릭을 해주시면요, 요게 이제 신호등 체계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연동이 되거나 여러 가지 그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들을 디텍션을 해서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경우에 급제동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양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자율주행차의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기술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그 두 번째 걸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네. 일단 자동차, 그러니까 도로에 레인이라고 하죠. 저거 라인을 주야에도 주간 야간에도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다음에 나와 그다음에 상대방의 객체들이 어떤 위치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는 타겟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네. 제가 여기서 지금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정도의 HD맵이죠. HD맵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신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실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 기술은 향후에 이제 이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그 드론이나 아니면 에어택시, UAM까지도 이제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텔레콤도 이제 보안 사업을 이제 ADT 캡슐을 인수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통신 3사가 다 그 보안 쪽에는 관심이 있고 또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로봇, 그다음에 드론입니다. 드론이나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무인으로 뭔가를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침입자들을 디텍션한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한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드론으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도 있지만, 드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실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혹은 이제 우리가 이 조정할 수 눈에 보이는 이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이제 거의 한 99%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먼 거리 혹은 이제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비가시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요 드론도 이 드론이 공간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는 그 응용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m, 30m의 고도 혹은 150m의 고도에서 내가 어떤 타겟을 잡아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 기술, 공간 정보 기술, 뭐 카메라 센서 기술, 라이다 기술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기체 확보도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5가지의 5G에서의 그 응용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텔레콤이 이제 조금 더 본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안테나, 기지국 안테나들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국에 수십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안테나가 기지국에 수십만 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다음에 그 관리 비용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신사는 그게 어찌 보면 생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이제 어떤 5G 망을 새로 구축을 한다, 6G 망을 새로 구축한다고 했을 경우에 4단계의 그 작업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은 어디 위치에 어떤 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 방향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설계 단계를 거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설계 안대로 이제 건물 옥상이나
요소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게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처럼 의도했던 대로 잘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요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튜닝 작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최적화고요. 그다음에 어떤 장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라든지 VOC들도 계속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운영 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단계가 사이클로 돌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공간 정보가 활용이 네 잠깐만요. 혹시 이거 네 그 배포형 말고요 PPT이신 거죠? 그 2.0 제가 장표를 제가 잘못 했나요? 원래는 이제 이거 훨씬 더 이거 많은 네, 이거 할까요? 예.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제 제가 원래 디테일하게 설계, 구축, 그다음에 최적화, 운영 관리별로 이제 장표를 만들어서 그 했는데 제가 지금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에서 제가 이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서 무선망 설계에서도 공간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리에서도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되게 많은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안테나가 그 어디에 어느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테나 방향각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그 지상을 향해서 방사가 되는지 이러한 관리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엑셀로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관리를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지도상 저희 이제 V월드 그 지도에 이제 저희가 건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옥상에 있고 옥상에 이제 안테나를 설치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엑셀에서 2D에서 관리하던 방법이 이제 3D로 바뀌었다. 그래서 되게 관리가 효율화됐고 그다음에 간단한 그 무선망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 정보가 위성통신망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큰 효율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제 그 일단은 어느 정도 그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5G하고 그다음에 AI 시대, 그다음에 이제 공간 정보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도입부에 이제 보여드렸던 장표였는데 뭐 기술 패러다임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하고 IT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세대까지 통신, 3G까지의 통신에서의 공간 정보는 어떤 수면 밑에 니즈는 있었지만 어떤 관리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니즈는 있었지만 그게 같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 패러럴하게 진행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되게 국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2D 지도 정보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5G, 4G 시대부터 이제 약간 2D하고 3D가 이제 혼합이 되면서 3D도 맛보고 2D도 맛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병행하면서 이제 그 이동통신에서의 어떤 서비스 창출에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그 공간 정보의 대중화가 이 스타트했던 시기가 이 4G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2D도 써보고 3D도 써봤는데 2D에서 3D 쓰는 거는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다. 좀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근데 3D를 쓰다가 2D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못하는 거죠. 이제 한번 이제 3D를 이제 맛을 보면 2D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좀 할 수 없는 어떤 사용하기에 좀 거북한 그런 이제 시기로 됐고요. 그래서 이제 5G 시대 그다음에 AI 시대에서는 저희가 그 디테일하지만 라이트한 그 3D 공간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하고 같이 가지고 이제 나도 나중에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까지 역할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하게 이제 그 이동통신에서의 그 서비스 유스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이제 기지국 관리라든지 어떤 최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공간 정보가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서비스 수요자 엔드 유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랜덤하게 제가 공간 정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V월드는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통신사 위주로의 어떤 니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이 이제 V월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다른 국가 기관에 이제 제가 뭔가 좀 요청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색을 보시면 이동통신 에서 이제 VR 서비스, 이동통신과 접목이 된 VR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공간 정보는 지금 현재로는 가볍지만 되게 디테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위주로 이제 이게 동작이 되다 보니까 디테일을 하더라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지만, 향후에 이제 디바이스가 그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무겁지만 디테일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5G 무선망을 저희가 그 관리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예상 외로 조금 이제 필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가로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실내 구조물, 그다음에 건물 재질, 두께, 그다음에 전국 고속도로 정보. 이 고속도로 정보라는 거 고속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골길까지 그런 촘촘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5G 무선망의 그 어떤 관리라든지 설계, 구축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텔레콤은 자체적으로 그 가로수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거를 V월드에 더하기 심어서 이제 저희가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전자파 민원 때문에 아파트에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입주 전에는 무조건 이제 이동통신망을 설치해야 되는 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수개월 전에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 수개월 전에 이제 입주를 하기 전에 그 이동통신망을 구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부터 이제 건물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제 어떤 주변 그 망과의 연관성을 고려를 해서 망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립지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건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준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기도 조금 더 단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일부 지역이라고 해도 일부 지역만 그 조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축에 대한 조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 조감도를 참조로 해서 조금 디테일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건물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DB 자체를 업그레이드 한다라기보단 그런 수단까지 좀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그 무선망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가 아닌 그 V월드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발전으로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제 V월드, 그러니까 그 공간 정보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이제 대하는 이제 흔히 접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이슈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어떤 디테일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전국 데이터를 얼마면 살 수 있어? 혹은 지금 현재는 2020년인데 여기는 아직도 2014년 데이터가 있네 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래서 현행화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V월드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어떤 공간 정보를 구축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배포해서 관련된 산업을 진흥을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그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리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AI 기반으로 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다음에 손쉽게 현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조금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을 통해서 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좀 그런 게 고려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월드가 토탈 플랫폼으로 저는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한국전력에도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전력을 서로 판매하고 뭐 이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간 정보 수요자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또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미미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대가를 받으면서 공간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서로 주고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지금 현재 자체 구축 보유하고 있는 공간 정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어떤 거대한 플랫폼 내에서 서로 공유가 되고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텔레콤이라는 민간 수요자 입장에서 좀 그 공간 정보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그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V월드가 이렇게 조금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